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준비의 핵심, 개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인연금 전문가를 모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설계를 위해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지만 막상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예상치 못한 세금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은 연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연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내 연금이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5년 이상 수령하는지, 수령 한도는 얼마인지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500만 원 초과 수령 시 받는 불이익 또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연금 소득의 종류부터 설명해 주시죠. 연금 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고,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으로 IRP로 받는 퇴직금, 이름만 연금일 뿐 연금 소득이 아닌 것은 주택연금으로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올림픽 메달 연금은 포상금입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받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연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금 수령 시 지켜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금 수령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5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간주되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13년 3월 이후 가입자는 연금 수령 한도를 꼭 지켜야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납입 시작 5년이 경과되고 만 55세가 되는 날이 속한 연부터 1로 보면 48세 가입, 10년 납입, 62세 실제 수령 시 8년 차로 계산합니다. 모수는 연금 계좌 평가액, 분모로는 12일- 연금 수령 연차, 연금 수령 한도로는 연금 계좌 평가액 나누기 연금 수령 연차 곱하기 1.2입니다. 5년 경과, 10년 이상 수령 등등 계산 방법까지 복잡하지만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혹시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묵혀두었다가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묵혀두었다면 늦게 받는 만큼 한 번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령하지 않은 기간만큼 수령 한도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1,500만 원 기준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연금저축 IRP 합산 연 1,500만 원 초과 수령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500만 원까지 연금소득세 5.5% 원천 징수, 1,500만 원 초과 시 총 연금액에 대해 종합과세. 주의할 것은 초과 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총 연금액에 대해 종합과세가 된다는 점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표준 자체를 낮춰 고소득자에게 유리했습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 보통 12%를 공제해줍니다. 그렇군요. 미국에는 로스 IRA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미국의 로스 IRA는 가입 시 세금을 내는 대신 연금 수령 시에는 세금이 없는 제도입니다. 만약 5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원이 되었다면 1억 원 전체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제도네요.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는 것은 정말 위험할까요? 일시금 수령은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금 수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는 어떻게 관리해야 해요? 퇴직연금 IRP는 특히 DC형의 경우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인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받은 후 본인이 직접 운용 및 인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연금 역시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유리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인출 시점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출에 초점을 둔 펀드 활용을 고려해보세요. 목표 수익률 5%, 매년 4% 캐시플로우 보장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기만 하고 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손해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노후 설계를 위한 꿀팁을 부탁드립니다.
노후 설계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공적연금, 사적연금, 재취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연금 수령액을 조절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1,500만 원 기준 3가지 소득이 모두 있다면 개인연금은 1,5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연금 제도에 대한 아쉬움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행 연금 제도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 수령 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1,50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연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55세부터 연금 수령, 1,500만 원 기준 기억하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세금 폭탄을 피하고 든든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준비된 노후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